네, 어제 저희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때 박영선 장관이 이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 변동 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어서 어제 국회에서 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을 발의했던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그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민형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풀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법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래 네. 현행 그 임대차 보호법에도 임대료를 좀 깎아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 청구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저는 원래 법안을 제출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요청을 하면, 즉 경제위기 상황, 특히 코로나19 감염과 같은 그 감염 상황과 같은 이런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는 이거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 싶어서 제외가 되고, 대신 증감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 같은 이런 감염병이 왔을 때 조건을 거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그 기존 법률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그러니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기존 법률안에서는 법안에서는 석 달 이상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월세를 지급 못하면, 그렇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6개월로 늘렸고요. 네. 6개월로 늘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5% 상한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료를 한번 올릴 때 계약할 때마다 5% 이상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 제한이 이를테면 착한 임대 운동을 제약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요, 지금 100만 원인데 한 달 월세가, 이 다음에 올리려고 하면 105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깎아줬어요. 80만 원만 받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깎아주면 그 다음에 5%니까 그렇죠. 80만 원에 5%면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밖에 못 올리는 4만 원까지 못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많이 깎아주고 싶어도 많이 깎아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금 보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도 임대료 깎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증감 청구권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이것의 조건을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그 임차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확대를 해서, 특히 위험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 확대를 해서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 이걸 좀 요구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폭을 넓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에서 이미 나왔는데, 의원님이 낸 그러니까 그 개정안에서는 강제성을 부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 실효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벌써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이제 사실은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사인 간의 계약 관계를 국가가 법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이게 헌법에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럴 수 또 있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임대인들도 어려운데, 임대인들이 어렵다는 거는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가 좀 다른데요. 임대인들도 사실은 이 건물을 마련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러죠. 대출을 받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그러니까 이 법은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이 강조가 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법일 수는 없다 해서 그 강제 조항을 좀 뺀 것으로, 제가 법사위에 직접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주세요라고 요구할 권리를 이제 넣었는데, 더 이제 그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를 한 거잖아요, 사유에. 근데 그러면 얼마까지 깎아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상한액 내지 하한액이 설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상한액은 이미 돼 있지만 상한액은 깎아달라고 하니까 상한액은 의미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깎아달라는 폭을 제한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예. 그러면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겁니까? 조정 기구는 그 광역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있죠. 지금도 있습니까? 있기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조정 기구들이 있어서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 위원회 같은 것이 있고요. 네. 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현행법으로 치면 20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법률구조공단의 지부,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 여기에다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는 사유는 없었지만 감면 요구권은 있었으니까 그럼 조정 신청이 들어온 케이스 내지는 더 나가서 조정이 성립됐던 케이스가 꽤 있었습니까 이전에? 그게 활발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처럼 조건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한 10%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을 해서 조금 더 압박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느 일방의 고통을 강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임도, 금융부담이나 이런 게 크게 그런 게 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제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다던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 혹은 사회적 연대 내지는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사는 국가가 1로 하고 임대인이 3, 임차인이 5 이렇게 분담을 하면 어쩌냐 이런 안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 이 건물,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금리를 좀 깎아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임대 운동을 하거나 임대료를 낮춰주는 그런 경우에는 금리를 깎아주거나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은 조금씩 유예해주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은행도 그러면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해 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은행도? 아니 근데 은행은 상대적으로 지금 안정적이니까 수익 구조가 괜찮으니까 은행이 그 고통 분담의 주체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그걸 좀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근래 이제 그 은행권에 그런 얘기를 좀 전달했는데 한두 개 은행이 지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런 걸 좀 검토해볼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제도화하는 방법도 좀 검토. 근데 은행에서는 그러면 대출 이자 깎아줬는데 물론 이거 너무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러니까 이자를 깎아준 그 혜택을 본 임대인이 월세를 안 깎아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깎아줬을 때 그런 조건을 개선해 주는 거죠. 임차인에게 깎아줬을 때 그걸 증빙하는 서류를 갖고 갔을 때만 이자를 깎아준다. 그러면 이거 얘기가 되죠. 이거는 좀 한번 제도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사회 정의랄까 아니면 그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은행권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저도 제가 정부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아까 잠깐 독일 경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베를린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5년간 동결 조치 이런 것도 내린 바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겁니까? 동결 조치. 그런 조치는 이제 행정 영역에서 좀 가령 대통령 긴급 조치 같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독일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올해 4월 1일에 제가 독일 쪽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코로나19 위기 완화를 위한 법률 이거를 이제 그쪽에서는 코로나 계약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발표를 했는데 이 소비자하고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급부를 거절할 수도 있고요. 이행을 유예하는 혜택. 그러니까 지금 돈 못 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걸 좀 늦춰주세요 이걸 할 수 있고요.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의원님.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도 2022년 6월 30일까지 해지로부터 보호되도록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도록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통한 긴급 명령권 같은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